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스트레티지 관련 배당 ETF, MST와 MSII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일단 MST부터 분석해 볼게요. 큰 그림부터 보면 지금까지의 평균 배당률이 65% 정도, 그리고 주 배당인 걸 알 수 있죠. 참고로 MSTY의 경우 연 평균 배당률이 현재까지 대략 80%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MST는 MSTY와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1.5배에서 2배 정도의 레버리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커버드 콜이 아닌 콜 스프레드 전략을 사용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얻고 그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나눠준다는 점입니다. 일단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스왑이라는 포지션이 MST가 1.5에서 2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이유인데요. 이 스왑은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 MST가 이 마렉스라는 회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1.5에서 2배 정도의 MSTI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우리 같은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원할 때 거래소를 통해서 5배, 10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이 스왑은 기관들이 사용하는 레버리지 방법이다.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,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 보니 그 레버리지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겠죠. 그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한 담보로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미국 국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이런 담보 자산이 있어야지 MSTR의 큰 가격 하락이 오더라도 마진콜 당하는 위험성이 없겠죠. 그리고 MSTY와 두 번째로 다른 점, 바로 커버드 콜 대신 콜 스프레드 전략을 사용한다는 건데요. 커버드 콜과 콜 스프레드 둘 다 콜 옵션을 팔아서 옵션 프리미엄을 얻는다는 개념은 똑같습니다. 세세하게 다른 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커버드 콜의 경우 콜 옵션을 안전하게 팔기 위해서 그 콜 옵션에 해당되는 주식 혹은 주식처럼 움직이는 옵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콜 스프레드는 그렇게 주식처럼 움직이는 담보 포지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. 예를 들면 MSTY의 경우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현된 센터릭 롱 포지션이 사실상 MSTR 주식처럼 움직이는 옵션들이고, 이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죠. 하지만 MST의 경우 이렇게 낮은 만기 가격의 콜 옵션을 팔고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콜 옵션을 사는 콜 스프레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. 콜 스프레드의 장점이라면 커버드 콜처럼 많은 양의 담보 자산을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. 아마도 MST의 경우 이 레버리지 포지션에 본인들의 자산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커버드 콜 대신에 콜 스프레드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이런 걸 보면 MST의 우선순위는 이 레버리지 포지션, 그 다음이 콜 옵션을 팔아서 주는 배당금인 걸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. 실제로 본인들의 웹사이트에서도 이 배당금을 주는 것은 본인들의 두 번째 목표이고, 가장 우선순위는 레버리지 포지션을 이용한 주식 자체의 가격 상승이라는 걸 공개하고 있습니다. 이번엔 다음 상품인 MSII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 ETF의 경우 평균 연 배당률이 43% 정도 되고 역시나 매주 배당금을 준다고 하네요. 참고로 이 배당률들은 미래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. 이 ETF는 쉽게 생각하면 MSTY와 MST를 섞어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상품은 MST처럼 레버리지를 주고 하는데 그 레버리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1.05에서 1.5배이고 배당금을 벌기 위해서 MSTY처럼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커버드콜 ETF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가격 하락이 오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할 때 그 상승의 폭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이죠.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반은 레버리지 포지션,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커버드콜 포지션을 잡아서 ETF 자체의 가격 상승과 배당금 둘 다 노리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. 그럼 이번엔 이 세 개 상품들의 지금까지 수익률을 분석해 봅시다. MSII가 6월 초에 출시됐으니 6월 초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해 보니 MSII, MSTY, MST 순서로 수익률이 좋은 게 보이네요. 특히 이 MSII의 경우 본주인 MSTR과 비교해서도 수익률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게 인상적이네요.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수익률만 보고 사는 게 아니죠. 이번엔 이 상품들의 배당들을 그대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해보고 비교해보니 역시나 똑같은 순서로 수익률이 좋은 게 보이는데요. 다만 이번엔 MSII와 MSTY 간의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 MST는 눈에 띄게 수익률이 안 좋은 게 보이네요. 자, 이것만 보고 MSII가 제일 좋네 라고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이제 이 세 가지 상품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봅시다. MST의 경우 1.5배에서 2배에 가까운 레버리지가 중심인 상품이기 때문에 MSTR의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보입니다. 거기에 더해서 덤으로 연간 60%에 가까운 배당 역시 받을 수 있는 거죠.
이렇게 들어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을 것 같지만 MSTR의 가격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. 2배에 가까운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 틀려서 가격 하락이 왔을 때 그 하락폭 역시 2배에 달한다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 MST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중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자신이 있을 경우에 투자하는 게 좋은 상품인 것 같고요. 제가 투자 중인 MSTY의 경우 배당에 가장 큰 힘을 주는 상품입니다. 그리고 배당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폭은 포기해도 괜찮은 거죠. 다만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상승폭을 포기한다는 말이 항상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. 커브드콜의 특성상 만약에 그 상승폭이 이렇게 급격히 일어난다면 그 상승폭을 포기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천천히 그 상승폭이 일어난다면 포기해야 되는 상승폭 역시 줄어들게 되죠. 그런 면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MSTR의 가격이 하락이 오더라도 만약에 그 상승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MST와의 회복폭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MSII는 이 두 가지 상품의 장단점을 섞어 놓은 모습이죠. 레버리지가 최대 1.5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설사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MST에 비하면 그 손실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만약에 MSTR이 상승하게 되면 전통 커버드콜인 MSTY에 비해서 상승폭에 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이렇게 말하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배당 ETF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배당률이 가장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 이 ETF의 경우 가장 최근에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것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MSTY의 경우 운영 중인 자산이 5빌리언이 넘고 MST도 100밀리언이 넘는데 MSII의 경우 운영 중인 자산이 고작 13밀리언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. 운용 자산이 적다고 해서 꼭 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운용 자산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다시 이 세 가지 상품들의 수익률로 돌아보면 이 상품들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나니 왜 MST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지 알 수 있죠. MST는 레버리지에 가장 포커스를 두는 상품이다 보니 MSTR의 가격 하락이 왔을 때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만약에 반대로 MSTR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다면 MST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겠죠. 그런 면에서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더 좋다,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. 본인들의 상황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MST가 더 좋을 수도 있고 MSTY 혹은 MSII가 더 좋을 수도 있죠. 저 같은 경우 배당의 금액 자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MSTY에 투자하고 있는데요. 만약에 저한테 주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MST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네요. 하지만 저는 워낙에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재능이 없는 편이라 당분간 MSTY에 계속 투자하고 있을 예정입니다.